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밤 11시 46분입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에 선거 전에, 대선 전에 부양책 합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 부양책에 관한 이슈, 부양책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한마디는 그냥 정치인의 그냥 뭐 어떤 진정성 없는 그냥 표를 위한 한마디였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자,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펠로시가 뭐라고 한마디 실수를 한 게 있는데, 뭐 실수라고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펠로시가 뭐라고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증시가 출렁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제 미국은 이제 상승 마감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선물 지수를 좀 살펴보면 S&P 선물, 나스닥 선물 살펴보시면 제가 일봉상으로 중요하게 돌파 안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라인을 어제 일단 S&P는 넘었고 나스닥은 어제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S&P 같은 경우는 일봉상 중요한 라인이 3420대인데 이 정도면 돌파 안착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거래량은 조금 적긴 합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뭐예요? 박스권, 이거 박스권 중요한 자리인데 박스권 상단 이건 안착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살짝 눌림을 줄 수도 있다. 3420 정도까지 다시 한번 뭐 눌림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박스권 상단으로 안착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전고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은 일단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나스닥 시장 중요한 자리는 11,530 정도였는데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 보면 11,580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자리를 현재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또 같겠죠. 이거 박스권 상단으로 위쪽으로 안착하면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죠. 다시 11,530대를 한번 뭐 터치하고 위쪽으로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그림 그대로 마감한다면은 이것도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 안착하는 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 박스권 하단을 언더슈팅, 이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지 못했던 패턴들과 지금 이 돌파하는 패턴들은 확실히 좀 다르죠. 아무튼 좀 돌파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숫자상으로 넘어갔으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더 그게 타당한 생각일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패턴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였나 리플에다 그렇게 달아놓긴 했었어요. 영상에서 얘기하는 걸 깜빡해서 리플에 달아놨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물지수 차트에서는 좀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과 설명은 선물로 봐도 똑같은데요. 현물지수 차트 놓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S&P인데요. 이게 S&P 선물인데 어떻게 됐다? 하락할 때 7거래일 하락하고 그리고 4거래일 오르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여기까지 7거래일 빠졌었죠. 네. 7거래일 빠지고 4거래일 오르고 7거래일 빠졌어요. 패턴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하락 하나 완성했어. 완성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6거래일 동안 올랐습니다. 그죠? 6거래일 동안 오르고요. 그리고 단 하루 조정 받았죠. 그죠? 단 하루 조정 받고, 그리고 다시 오늘 현재 6거래일째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에 이제 물론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렇게 일단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이거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은 높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 패턴 6거래일 오르고 하루 조정 나오고 다시 6거래일 오르고 어떤 그 상승 일수라든가 아니면 상승에 대한 목표치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충족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목표치가 다 충족됐냐 여부는, 그래서 이 목표치가 다 충족이 돼서 여기서 시장이 다시 팍 꺾일 거냐 어쩔 거냐는 이제 앞으로 흐름을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다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라인대를 일단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라인들을 어젯밤에 이미 돌파 안착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일단 위쪽으로 간다고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몇 거래일 정도 더 이상 고점을 높이고 못 올라가고 비리비리하고 아래쪽으로 흔들린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흔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거래일 오르고 하루 빠지고 6거래일 올랐더니 상승행자 패턴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못 오르는구나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아직까지 그런 일이 난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로서는 뭔가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살짝 눌림이 나왔다 가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올라가거나, 일단 현재 위쪽으로서 목표치는 더 열렸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거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셔서 투자하시는 거고요. 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 쪽에서도 좀 우리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빅스죠? S&P 빅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25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25.4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빅스가 25.4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지력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이 라인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불안정하고 좀 뭔가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데, 오늘 밤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 25.4 뭐 아니면 25대 라인을 제대로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25대 라인을 여기 깬다면은 다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한 20이나 21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UVXY가 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오늘 밤에 아직 11시 52분, 아직 밤 11시 52분이라 종가가 아니라서 아직 모르지만은, 어쨌든 만약 얘가 여기서 더 음봉으로 밀려서 25.4를 확실히 확 더 깨서 뭉개버린다면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5.4라는 자리가 25.4 뭐 25.3 요런 자리가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한 달이죠. 9월 14일에부터 만들어 놓은 저점이에요. 거의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지켰던 자리인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 지난 한 달 동안 지지력이 있던 자리인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장대 음봉 3개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이 단번에 이걸 단번에 이 지지를 붕괴시키고 박살낼 수 있을지는 한번 의심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지와 붕괴도 어떤 모양으로 지지가 어떤 모습으로 지지가 형성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뭐가 붕괴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자리 S&P 넥라인을 이렇게 깨면 안 된다, 이렇게 깨면은 멀리 못 간다, 뭐 이런 말씀, 이렇게 장대 양봉의 몸통으로 돌파 안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 한 달 동안 지켰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3거래일 동안 파바박 이렇게 죽이는 게 어쩌면은 그죠? 어쩌면 안 죽이려고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3거래일째 빅스가 푹 쏟아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영향 때문이 아닐까. 6거래일 오르고 나서 하루 조정받고 6거래일 다시 오르고 있는 어떤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충족됐을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빅스가 25를 공격적으로 죽여야 될 자리에서 솔직히 25 자리를 어떤 공격적으로 죽일 만한 모습은 현재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끼고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그림이 나와버리면 일단은 이거 요 자리 붕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일단 맞긴 맞습니다. 뻗팅기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자리는 뻗팅기기보다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도망치시거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VXY나 뭐 그러니까 UVXY라든가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만약에 얘가 살아날 거라면은, 만약에 UVXY 같은 거를 더 버텨보실 것이라면은 내일 바로 이거 회복하거나 아니면 오늘 밤에 바로 양봉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버티실 거면은 오늘 밤 아니면은 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까지는 바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괜찮은데, 만약에 월요일 날도 이거 올라오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최소 20일 정도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거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로 말씀드리자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떠한 그 넘어가야 될 선들, 박스권 상단을 지금 이제 돌파 안착했잖아요.
돌파 안착했으니까 상방 쪽으로 베팅 안 하고 하방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월요일날 정도에요. 빨리 이제 월요일날 최소한 여기서 더 이상 고점이 높아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그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방 쪽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뭐 월요일날까지 버텨서 그래요. 뭐 월요일날까지 버텨볼 수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관대하게 봐줘서 만약 월요일날까지 버텨서 여기 있는 이 오늘 나온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또 조금 버텨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위험 관리들은 하강 보시는 분들 위험 관리 정도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솔직히 지금 이미 10년간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뭐 그리고 하여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경제 상황 대비해서 주식 시장이 말이 안 되고 뭐 개인들의 과도한 참여라든가 과도한 빚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지가 10월 달에 더 오르고 11월 달에 더 오른다고 해서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는 여전히 아니라는 변함없는 사실이긴 한데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뭐 10월에 오르고 11월에 오르고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믿음이 없고 못 견딘다 그러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본인 판단에 따라서 뭐 일부 손절을 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거나 뭐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지금으로서 하방은 일단은 약간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장이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한국장 같은 경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뭐 미국장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솔직히 한번 의심은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6거래일 오르고 하루 조정 나오고 6거래일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승했자 목표치는 일단 얼추 채워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어쨌든 올랐으니까 미국이 상승 마감했더라면 일단 뭐 인버스 상품들 그리고 지수는 갭상승하고 인버스 상품들은 갭하락 출발하겠죠.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지수가 갭상승하는 게 한국장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갭상승하는 건 솔직히 한국 지수가 더 상승하는 데는 오히려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진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정말 어떤 좋은 소식이 터져나와서 완전히 전고점 매물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주어진다면 월요일날 갭상승해서 더 상승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 계속 펠로시하고 트럼프하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서 뭐 특별한 거 없이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한국장은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월요일날 미국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갭상승 출발해서 320대에서 다시 한번 밀리거나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를 들면 코스닥 인버스 다시 5160원 라인 중요한데 여기서 또 양봉 나오면서 또 얘가 인버스가 살아난다거나 아니면은 곧버스가 또 다시 어제 저점 부근 테스트 해갖고 또 4000원 부근까지 또 살아나거나 여기서 또 양봉 나와갖고 또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모습 나온다면은 한국은 굉장히 깝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올랐지만 한국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갭상승 출발한다는 게 월요일날 일단 얼마나 갭상승할지가 중요하겠지만 어설프게 갭상승하면은 오히려 어떤 하방 베팅의 찬스가 여전히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중요한 부양책과 관련된 게 뭐 확정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중요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달러는 다시 박스권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박스권으로 이까지 내려온 이상 박스권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쎄요, 어디에 라인을 그어야 되려나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대략적으로 보면 93.6 정도? 93.6에서부터 해서 아래쪽으로는 대략적으로 여기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92.74 대충 요 정도 박스권 안쪽으로 일단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려왔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이 박스권 안에서 뭐 또 테스트를 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 달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강달러였을 때 지수가 빠졌고 약달러가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아무튼 달러가 저는 일단 상승 중에 조정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까지 내려오면 상승 중 조정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일단 무리수가 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달러 같은 경우 이제 다음번에 지지선은 92.7 정도에 뭐가 있긴 한데 여기서 과연 어떤 지지력이 나오고 박스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밖에서 좀 많이 놀고 온다고요. 좀 녹화가 좀 늦었고요. 아무튼 남은 연휴 기간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